소방시설 관리사를 1차와 2차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1차는 이제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죠. 2차는 뭐 그냥 편의상 주관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1차와 2차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에서는 소방에 관한 전체적인 숲을 한번 봐라. 그죠? 그래서 소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찌 보면 2차 이 과목보다도 훨씬 더 넓은 분야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론, 그 다음에 화재 역학, 이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과목이 뭐죠? 수리학, 소방전기, 약제화학, 그 다음에 3과목은 소방관계법령, 네 번째 과목이, 뭐예요? 이온물 안전 관련법이죠. 다섯 번째는, 소방구조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구조 원리에서 뭐를 다루죠? 우리 하지안전 기술 기준이죠. 하지안전 기술 기준을 다루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서는 뭐예요?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그죠?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소방공사업법, 그리고 또 다루는 게 뭐예요? 우리 건축 관련 법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방 수리학에서는 유체역학, 그죠? 그다음에 일반 전기 포함되어 있고, 안전관리론에 대해서는 우리 기사에서도 다루고 기술사에서도 다루는 우리 소방에 관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화재역학이라든가 방화 방폭 이런 부분들까지 총망라해서 1차 객관식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1차는 그냥 기출문제만 보고 어떤 교재만 보면 그냥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다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1차 과목을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보통 1차 과목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저거 일주일도 솔직히 안 보고 시험을 봤어요. 왜? 2차 과목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1차 과목을 별도로 공부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단 얘기죠.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1차에 올인할 때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이 1차 과목을 학원비 몇 푼 아끼기 위해서, 그죠?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5개월을 공부했어요. 남는 게 뭐 있을까요? 1차 합격, 그죠? 그리고 5월이 지나면 6월이죠. 6월부터 9월까지 한 3개월 정도 남는데요. 솔직히 이때 준비해가지고 그 해에 2차를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1차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2차 공부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이것 따로 된다면 이 장대한 몇 개월간의 시간이 어찌 보면 저는 허송세월이라고 봐요. 왜? 1차 시험은 2차 시험보다는 저는 한 10배 정도 쉽다고 봐요. 10배 정도 쉽다고 보는데, 10배 쉬운 것을 5개월, 6개월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다시 2차.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그 해의 2차 포기. 다음에 또 2차 시작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를 2년 아니 5년 아니 뭐 이런 그런 악성 루머들이 돌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 1년 또는 2년을 넘지 않습니다. 이 공부 내용, 공부 과목이. 그래서 1차 특히 1차하고 2차하고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소방 수리학, 소방 전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구조 원리, 소방 관계 법령 이런 쪽을 충실히 따라가면 충분히 2차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죠. 1차는 많이 보면 합격해요. 책을 여러 번 읽어 다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낯설지 않으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2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2차는 확실한 암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1차를 공부할 때 그렇게 이제 큰 숲을 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방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구조 원리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자 우리 하자년 기술 기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소화 설비, 그 다음에 경보 설비, 그죠? 피난 구조 설비,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소화 설비에는 수동식 소화 설비와 자동식 소화 설비가 이렇게 있겠죠. 수동식 소화 설비에는 소화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내, 옥외, 소화전이 있겠죠. 자동식 소화 설비는 스프링클러 등 소화 설비와 물분무 등 소화 설비로 이렇게 나눠져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는 수계와 가스계, 그 다음에 고체 분말인 분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의 개통도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죠? 자, 경보 설비는 뭐예요? 얘는 이제 비단, 비누, 자단 가통이 나와요. 비단, 비누, 가통. 이렇게 이제 보죠. 비상 경보 설비. 그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 다음에 비상 방송 설비. 자, 누전 경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통합 감시 시스템. 이렇게 나누죠. 피난 구조 설비는 뭐예요? 피난 기구. 그죠? 인명구조 기구. 그 다음에 뭐예요? 유도 등, 유도 표지, 비상 조명 등.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이제 기타 설비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방대한 양을 얼마나 빨리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얘들을 보면 예전에는 몇 조 몇 앙 이렇게 해서 조별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전문이 다 실린 건 아니고,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서는 이제 1-1, 2, 3, 4 이렇게 이제 넘버링이 매겨이기 때문에 몇 조 몇 앙이라는 게 이제 좀 사라졌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계통들은 대체적으로 계통이 어떤 자동으로 쏘는 것들은 가스계와 수계가 거의 유사해요. 경보 설비, 경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보하는 거리라든가 수평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죠? 피난 구조 설비는 특이하게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대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소화용수 설비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와 수도 및 저수조에 관한 내용 아주 간단하죠. 소활동 설비는 제연, 뭐 부속실 제형도 있겠죠. 그다음에 송수관,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설비, 무통, 비콘, 비상 콘센트 설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얘들은 뭐가 있겠어요? 비상전원 수전 설비, 그다음에 도로 터널, 임시 소방 시설, 그죠? 그다음에 지하구에 관한 것들, 지하구 기술 기준, 그다음에 뭐예요? 전기 저장 장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고층 건축물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크게 이렇게 이게 이제 숲을 보는 거죠. 아, 우리 소방시설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리고 그냥 옥내 5개는 수동식 소화 설비예요. 하지만 설비라고 하는 것은 자동 맨 마지막을 내가 자동으로 뿌리느냐 수동으로 뿌리느냐 이 차이만 있고 계통도는 똑같더란 얘기죠. 그러면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소화 설비부터. 자, 소화 설비는 계통도가 있어요. 수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압 송수 장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배관이 있어요. 배관을 쭉 올라가면 뭐가 있죠? 옥상 수조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밸브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우리 수동식 소화 설비인 옥내 소화전 같으면 여기에 방수구가 이렇게 방수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등 소화 설비에는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유수 검지 장치 또는 건식 밸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헤드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수계소화 설비를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소화기구 어렵거든요. 그죠? 내용들이 헷갈리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소화기구 맨 마지막에 보라고 이야기해요. 왜? 전혀 별개의 것이거든요. 별개의 건데 그거 가지고 짐 빼고 하다 보면, 근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느냐? 안 돼요. 수학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내가 한 바퀴를 돌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기사 공부는 기출문제 됐다 외우면은 합격해요. 근데 기술사, 관리사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게 안 되니까 고민이 돼요, 이제. 무슨 고민이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얍삽하게 좀 노력 안 하고 쉽게 먹어볼 건가. 그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그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안 나와요. 그 고민하다가 2년, 3년 가요. 그리고 결론은, 그냥 해야 되는구나. 그 결론을 얻게 되죠. 자, 수많은 학원이나 또 카페 같은 데서 암기법, 무슨 뇌박힘,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곤 해요. 그렇지만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그냥 한번 노력 안 하고 외워볼 수 있을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방법은 어렵다고 봐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본인이 피가 터지도록 노력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번, 두 번 보고 아무리 암기법이 뛰어나다 해도 그것이 제 것이 되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어떤 기준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른 채 무조건 암기에 뛰어들어서 그런 바다에서 헤엄치는 경우, 그거는 조금 이제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내용이겠죠. 왜? 내용을 이해하면 훨씬 더 암기하는 게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차 모의고사반을 먼저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으면 시간만 가요. 그냥 그럴 시간에 무작정 외우는 거예요. 무작정 외우고 무작정 시험을 봐보고 거기에서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반성하고 수정해 나가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저력자인 제가 있잖아요. 다 실마리를 다 풀어드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진도를 빨리 나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일회독을 하는데 최소한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 이내에 얘가 전부 다 봐질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기술 기준을 토시 하나도 안 빼고 쭉 보는데 일주일이 안 걸린다. 다 외우는데. 그 방법이 가능해지는 것은 중간중간에 핵심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으면 읽으면서 암기된 내용을 굳이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암기 안 된 내용만 쭉 이제 읽어 나간다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빠진 부분에서 숫자 같은 것은 중요하거든요. 숫자 같은 것이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가로넣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한 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요 포인트들만 이렇게 암기해 나가지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봐도 일주일이 걸리지 않더란 얘기죠. 자, 이어서 다시 이걸 설명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자동식 수화 설비와 수동식 수화 설비, 수계 계통에서는 이런 패턴이 있고, 뭐, 이런 이제, 배관 계통도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수계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잡아요. 스프링클러 수화 설비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보지 마세요. 스프링클러에도 수원이 있고, 가압 송수 장치가 있고, 배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유수 검지장, 방호구역과 방수구역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배관이 있고, 헤드가 있고, 이 헤드를 고정해주는 무슨 행거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얘들을 이제 전원을 넣어줘야 되니까 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기준은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수조를 스프링클러 기준으로 암기를 하는 거죠. 수조에는 뭐가 있어요? 수조를 겸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라. 또 이 수온은 어떻게 한다. 수온은 옥내수화제는 어떻게 하고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다 버리라는 얘기죠. 스프링클러에 관한 수온의 내용들만 일단은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온, 수조 설치 기준, 그죠?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 설치 기준이 나오겠죠. 가압송수장치는 뭐 흡입 측에는 뭐 연선기를 설치하고 토출 측에는 뭐 압력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체크 밸브와 개폐 밸브와 여기 가압송수장치 전에 뭐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 외우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외워야 될 것과 안 외워야 될 것들을 이 계통도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송수 장치에서는 외워야 될 아이템이 뭐가 있고 이 아이템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예? 얘는 외워야 될 아이템 뭐 수조밖에 없잖아요. 수조 설치 기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조에서 옥상 수조를 면제할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체크를 딱 해서 그러면 한 장에 A4지 한 장에 수계 소화 설비를 다 담을 수 있어요. 어떻게? 스프링클러만 담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만 완벽하게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옥내수화전을 보세요. 그러면 근데 내공이 약하면 헷갈려요.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완벽하게 외워지면 눈에 보여요. 뭐가? 스프링클러와 옥내수화전의 다른 점이. 그죠? 그 다른 점이 보이면 그 다른 점만 내가 체크해서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옥내수화전이 쉽게 끝나겠죠. 그죠? 역시 스프링클러 등 소화 설비에 뭐가 있어요? 간이 스프링클러 있죠? 그 다음에 하재 저기 진압형 스프링클러가 있죠. 여기까지가 스프링클러 등 소화 설비인데 이 계통들이 다 유사하다는 얘기죠. 뭐만 달라요? 뭐 방어 구역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만 조금씩 다르겠죠. 헤드가 틀리니까 방사압이라든가 또 방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겠죠. 그죠? 그렇게 수계수화 설비를 보는데 스프링클러만 본다면, 스프링클러만 딱 보고 넘어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정도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세하게 본다 해도. 그죠? 이 계통도만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어떤 그물몰이 방식으로 공부해야 돼. 우리가 3살 때 언어를 배울 때 문장을 배우진 않잖아요. 그죠? 단어부터 배우죠. 우리도 키워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조 설치 기준 뭐예요? 점, 동, 수, 사,
조, 청, 표, 뭐 이렇게 외웠는데 점검에 편리한 장소, 동결 노려가 없는 장소, 수위계를 설치할 것, 사다리를 설치할 것, 조명등을 설치할 것, 청소용 배수 밸브를 설치할 것, 그죠? 표지, 수조에 표지를 할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배관에 표지를 할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키워드가 그거예요. 이거 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만이라도 완벽하게 외운다면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자, 점검에 편리한 장소, 왜 점검에 편리해야 될까? 막 어떤 데 막 보면 펌프실이 뭐 옥상 꼭대기가 있고 막 뭐 어디, 그 아니면 사다리 타고 막 내려가야 되는 그런, 예전에는 그렇게 지어진, 펌프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해요? 점검하려고 내려가려다가 사다리 부식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동결 우려가 없거나 동결 방지 조치를 할 것, 그죠? 그런 내용들이, 왜 동결 펌프가 얼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펌프가 깨지기도 하고, 또 배관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펌프가 아무리 안 얼어서 물을 공급해줘도 배관이 얼어 있으니까 소화수가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해한 만큼 뭐가? 키워드에서 이제 문장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문법을 딸 때도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두문법을 따가는 게 중요해요. 앞대가리만 막 따놓으면, 그죠? 제가 시험 볼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유수금지 장치 설치 기준 어떻게 외웠었냐면 유, 수, 자, 조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 너무 많이 외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저는 그때 기억에 뭐예요? 이거를 너무 많이 외웠었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하하 이거는 그냥 생각이 나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 머리는 생각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에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아무 생각 없이 따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글자만 생각이 나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 항목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부분 점수밖에 못 맞았어요. 2개를 못 썼던 것 같아요. 2개, 5개 정도 쓰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자, 기술 기준을 읽어보고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라. 정리를 하고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수계를 이렇게 한 아이템으로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가스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스계. 가스계도 뭐예요? 가스 압력실에서 기동장치가 있고 선택 밸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장 용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집합관을 통해서 뭘로 들어가죠? 선택 밸브로 들어가서 얘가 어떤 실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약재 저장실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방어구역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나눠졌을 때 이게 이산화탄소가 됐든 할온이 됐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소화 약재가 됐든 이 계통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산화탄소 내용이 많거든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이 계통에 대해서 뭐 약재 저장 장소 기준, 약재 저장 기준, 그죠? 그다음에 뭐 집합관의 선택 밸브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수동 조작함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재량 산출 내역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는 얘기죠. 일단은 약재량 산출 내역은 나중에 이제 무유출과 자유출로 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더라도 이런 계통도만큼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약재 저장실이 왜 얘는 증기압이 그죠?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장실 온도가 40도시고 나머지는 55도시고 이런 내용만 틀리고 거의 다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내용 이렇게 수계와 가스계 해서 소화설비가 끝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하지안전 기술 기준이 절반이 끝나요. 근데 우리는 뭐만 했어요? 이산화탄소하고 스프링클러 2개만 했어요. 그러면 책 절반을 며칠 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틀 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서 넘어가도 감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감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뭐를 해요? 할원 소화설비를 들여다보고 또 할로겐 화합물을 들여다보면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 그 두 가지가. 금방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벽하게 돼 있으면 그 두 개는 이런 내용들은 이산화탄소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왜 다를까? 그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외워져 버리는 거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그죠? 그래서 수계, 가스계 제가 봐서는 이게 처음에 외우는 게 힘들겠지만 외워나가고 하는데 아이템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피난 경보설비가 없어졌죠. 경보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기준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기준으로 암기를 해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중계기가 있을 수 있겠죠. 중계기가 있을 수 있고, 그죠? 피연 같으면 중계기가 필요 없을 거고, 중계기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발신기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감지기로 연결되고, 그죠? 이런 계통도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수신기 설치 기준, 중계기 설치 기준, 발신기 설치 기준, 뭐 표시등 설치 기준, 그 다음에 감지기 설치 기준, 감지기의 종류,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자탐 설비예요. 이 계통들을 통해서 그러면 비상방송 설비는 비상방송 장비가 있을 거고, 여기에 얘가 비상 장비를 통해서 얘하고 연동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상방송 나가는데 얘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용도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죠. 얘는 뭐 스피커가 어떻게 설치돼야 되는지, 수평거리는 얼마나 설치돼야 되는지, 음악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 되면 나머지 것들은 쉽게 정리가 되더란 얘기죠. 피난구조설비는 뭐예요?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이런 것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특히 유도등하고 뭐 인명구조는 표만 외우면 되잖아요. 피난기구 종류, 그죠?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그래서, 이거 하루 주자고요. 얘 소화용수는 얼마 안 되니까 구조설비까지 같이 먹자. 그래서 얘까지 하루 먹고. 소화활동설비 제한이 좀 많죠, 내용이. 그 다음에 모통이 조금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 하루나 이틀,
그죠? 제한이 좀 내용이 많으니까. 기타 설비 보시면 도로 터널이 좀 외울 게 많아요. 그죠? 전기 저장 장치 새로 들어왔으니까 중요하고 지하구도 중요하죠. 임시 소방시설 내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임시 소방시설도 중요해요. 비상전원 수전 설비. 비상전원 수전 설비가 뭐예요? 자, 우리가 비상전원 수전 설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비전원이 뭐예요?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로 하지 않아도 되는 수전 설비가 있어요. 뭐예요? 주차장에 설치한 1000평방미터 미만의 주차장에 설치한 스프링클러에는 뭐를 해요? 비상전원 수전 장치로, 수전 설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비상전원 수전 설비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소개시키는 거죠. 고압이나 특고압일 때는 어떻게 하고, 저압일 때는 어떻게 구성해서 비상전원 수전 설비를 어떻게 해라? 다른 일반 부하에 의해서 얘가 끊어지지 않고, 그죠? 다이렉트로 소화 설비, 즉, 가압송수 장치인 펌프를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비상전원 수전 설비예요.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막 헤매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열은 뭐 하는 거고, 부속실 뭐 하는 거고, 송수관은 뭐 하는 거고, 살추는 뭐 하는 거고, 무통은 뭐 하는 놈이고, 이거를 개괄적으로 내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뭐냐? 1차 과목이에요. 1차를 공부하면서 이런 숲을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숲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는 송수관에서 뭐 송수관 설치 기준이 있겠죠. 방수구 설치 기준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뭐 70m가 넘은 경우에는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는데 가압송수 장치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것은 숲을 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이 계통들을 다 그릴 수 있고, 이거를 뭐예요? 쭉 내가 파노라마처럼 연상해낼 수 있으면 일단은 1차적인 공부가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공부하는 이런 이제 과목,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저는 2차 공부를 여러분들 적금 아시죠? 적금. 예금이라 해야 되나요? 뭐 예금이든지 적금이든지. 자, 우리가 1억을 모으려고 할 때, 그죠? 처음에 1억이 있어서 1억을 모읍니까? 아니면은 뭐, 그죠? 푼돈 모아서 1억 만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저축을 하면. 그죠? 처음부터 내가 1억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몇 년을 모으면 1억이 된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모으면 1년이면 1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암기도 똑같아요. 내가 하루에 한 개를 외우면 300개를 외우는데 1년이 걸린다. 그죠? 그러면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를 약 한 500개 정도 암기가 된다면 합격이라고 봤을 때 몇 년이 걸릴까요? 2년이 걸리겠죠. 하루에 한 개를 한다면. 하루에 2개를 하면 1년이면 끝나죠. 하루에 3개를 하면 6개월이면 끝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그때는 이제 과부하가 걸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1억을 모으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수입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죠?
1,000만 원을 저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용량이, 나의 어떤 한계가 하루에 5개밖에 외울 수 없는 사람이 하루에 10개를 고집해서 외우면 외워질까요? 안 외워져요. 1년을 가도 안 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모의고사를 하면서 하루에 3개. 그죠? 그럼 곱하기 7은 3, 7에 21개. 근데 한 개는 좀 보너스를 해서 2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4주, 한 달이면 80개를 정도를 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첫 주에는 20개 보고, 20개. 첫 주. 두 번째 주는, 이제 첫 주에 20개, 플러스 둘째 주 20개를 하고 있어요. 셋째 주, 이제 이거 40개죠. 플러스 20개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처음에는 20개 우습지만, 하루 3개 우습지만, 4주가 되면 80개예요. 그죠? 그럼 8주가 되면, 두 달이 되면 160개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근데 내가 1주가 됐을 때 예금이 20개가 적립이 돼 있어야 뿌듯하겠어요? 하나도 안 돼 있어야 뿌듯하겠어요? 욕심부려가지고 하루에 10개, 20개 외워가지고 적립이 안 돼. 완벽하게 외운 것이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예금을 중간에 다 타먹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20개를 완벽하게 외우라는 얘기죠. 3개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자, 암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암기는 첫 번째는 내 육성으로. 이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 귀가 듣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한다 했다고 그랬어요. 도서관에 앉아서는 뭐 했어요? 단어장만 써요. 단어장 쓰고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면서, 그죠? 우리 애들하고 놀면서 또 혼자 중얼거리면서 운동하면서 암기했어요. 소리내서 암기했어요. 소리내서 암기하면 어떻게 되죠? 훨씬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10번, 20번 계속 반복을 하면 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 암기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이렇게 암기한 내용을 두 번째는 육성 녹음을 해요. 육성 녹음을 하라 그러니까 뭐 1번부터 100번까지 틀어놓고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한 개를 계속 리바이어해서 반복하는 방법. 그죠? 한 개를 계속 수조 설치 기준을 1번부터 8번까지 끝났으면 다시 1번부터 8번까지 계속 들을 수 있게. 그러면 하루 종일 몇 번 듣겠어요? 운전하면서 수십 번 들어버리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암기하는 거. 남이 해주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뭐 MP3 뭐 요즘에 뭐 기계가 뭐 녹으면 그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잘 안 들리고. 본인이 녹음한 거. 그래서 뇌는 내가 나의 육성을 들었을 때 가장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암기를 잘 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는 것이 뭐냐? 중얼중얼 도서관 앉아서 중얼중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라고. 운동하시면서 뭐예요? 암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잖아요. 회사라든가 이럴 때. 그때는 내 육성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방대한 양을 녹음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듣는 것이 좀 뭐하다 그러면 2개나 3개를 그날 외워야 될 거 있죠?
그것만 녹음해서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들려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틀어놓고 저 따로 나 따로 일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잘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들린다고. 그리고 이게 이미 암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얘가 녹음기 속에 나보다 실제 나가 훨씬 더 빨리 암기를 해요. 그죠? 암기를 한다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이 육성 파일은 버리고 다음 세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하루에 3개 잡으면 2주, 3주 한 넉 달 정도면 우리가 목표하는 뭐예요? 물량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게 반복돼야 되겠죠. 이게 반복이 계속 되면서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외워진 것들은 하루 안에 리바이벌해서 다 볼 수 있어요. 왜? 제목만 보면 막 떠오르잖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된다고? 내 머리에서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손이 막 써지는 거야. 그 정도로 공부하는데 제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진도를 빨리 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게 막 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진도가 빨리 안 나가요. 손이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짜투리 시간을 100% 활용해야 돼. 화장실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샤워하면서도 심지어는 뭐 코팅해서 샤워실에다 붙여놓고 암기했다는 분도 계세요. 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암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서 이거 암기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암기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방 공부하면서 좀 약간은 좀 또라이가 돼야 돼. 미쳐야 돼. 왜? 오로지 머릿속에 이거 암기 어떻게 할 건가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죠. 그 정도 공부해야 1년 안에 끝나죠. 이거 지겨워서 2년, 3년 어떻게 해요? 1년 안에 끝내야지. 여러분들 암기하고 막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할 때 단기간에 바짝해서 끝내야지. 이거 뭐 1차 그냥 올해 1차만 보고 그냥 좀 어영부영 하다가 내년에 2차 공부해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순간 공부가 길어져요. 5년. 그럼 5년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안 그런다는 얘기죠. 한 2년 하다가 아이고 내가 뭐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7, 80%는 돼요. 그렇게 어떤 하지 마시고 우리 시스템들이 뭐 다른 학원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뒤따라서 하면 우리 학원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시작했고 자 이런 분들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강의로 채워드리는 거죠. 채워드리고 모의고사 계속 보면서 그죠? 시험장에 가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죠. 자, 제가 짧은 시간이어서 더 어떤 하루 종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겠지만 자 중요 결자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1차를 공부하면서는 숲을 봐라. 숲을 보고 대신 1차 위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거죠. 그거를 하면서도 하루에 내가 적금을 언제 탈 건가? 그죠? 만기를 언제 할 건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1년 뒤에 합격할 건가? 2년 뒤에 합격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외워야 될 개수가 정해진 거죠. 그죠? 그 개수만큼 해나가시란 얘기죠. 1차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몰라도 외우면 돼요. 왜냐?
외우는 아이템들은 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템들 드리잖아요. 그죠? 그거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1차를 2차와 같이 공부하시고 2차에 와서는 이런 1차 하면서 외웠던 거 또 2차 하면서 외우는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죠? 써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또 배우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해나가신다면 저는 그래요. 저는 1년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년을 넘지 않는다고 봐요. 뭐 보통 학원에서 1, 2년 이내에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9개월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집중도 있게 모든 내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느냐 이것에 따라서 1년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란 얘기죠. 그죠? 그런 자신감을 갖고 또 우리 이제 우리 설날이죠. 우리 설날로 지금 이제 다시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한번 이렇게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